자, 두 번째 여기 어때? 오늘은 테이스트 짐, 테이스트 피트니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그리고 이제는 운동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차 안에서 운동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뭐 제 생각도 그렇고 아니면 운동 관련 뭐 팁들이랄까? 이런 것들. 제가 운동을 3대 운동 중심으로, 그리고 그 3대 운동조차도 좀 자극이나 자세, 그런 보디빌딩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최대한 그냥 맹목적으로 무게를 치는 거에만, 물론 안전이 제일이죠.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과속 방지턱이 목적은 있습니다. 물론 근육을 비대하게 만듦과 동시에 강력하게, 이건데 그 목적으로 가는 수단에 있어서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그렇게 3대 운동을 중심으로 고중량으로 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제 나름대로 있는데, 그게 요즘 들어서는 오른쪽 좀 차로를 이용하세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물론 원래도 그랬지만 많이 좀 잠시 후 퇴색된 것 우회전하세요. 같아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의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와닿지 않는,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제가 3대 운동 자체를 좀 맹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물론 3대 운동이 이제 어깨 운동이나 잠시 가슴 후 운동은 벤치프레스도 있고, 우회전하세요. 어깨 운동이나 뭐 팔 운동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면서 제가 하고 있으니까, 먼저 가슴 운동이라고 예를 들면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 진짜 복잡한 운동이거든요. 진짜 운동 초보자분들께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운동이에요. 근데 그만큼 효과가, 약 효과, 300m 앞 그리고 김포 당면 배움, 좌회전하세요. 내가 운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가슴 운동을 익히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한테 주는 게 많아요. 벤치프레스를 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손바닥에 바벨을 어디에 얹는지, 팔꿈치 위치, 뭐 어깨, 그다음에 근육은 뭐 당연한 거고, 뭐 그러면서 등을 어떻게 잡아놔야 되는지, 하체는 어떻게 지면을 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약 건지, 300m 앞 이런 부분들이 시속 엄청나게 50km 복잡하게 과속 얽혀 신호위반 있는데, 단속 구간입니다. 그 벤치프레스를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 사실상 다른 머신으로 하는 운동들은 못할 수가 없어요. 못하기가 더 어려워요. 벤치프레스가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끝판왕 중에 끝판왕인 가슴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뭐 그 이어서 믿음에는 50km 뭐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데, 구간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벤치프레스, 유튜브에도 가슴 운동 쳐보면 벤치프레스 없이 가슴 키우는 법, 뭐 그 외적어도 뭐 스쿼트 없이 하체 만드는 법, 또는 뭐 그거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에서 뭐 어떤 세계적인 프로 선수는 스쿼트 없이 하체를 저렇게 만들어서 1등을 했다. 약 약물 사용자죠. 1km 앞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사람들이 결국엔 그런 컨텐츠들이 생겨나는 게, 힘든 거 없이 결과를 내는 법,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나 말이? 힘든 거 없이 결과를 내는 법, 중요한 거 빼고 결과를 만드는 법, 기본 없이 결과를 만드는 법, 그게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벤치프레스 혹은 스쿼트는 기본이에요. 기본. 데드리프트도 마찬가지고 기본 없이 뭔가 결과를 내자, 이건 결국엔 힘든 거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이해해요. 힘든 거 누구나 하기 싫죠. 힘든 거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건 전 그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힘든 거, 저 같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힘든 게 좋아서, 힘든 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건 힘들어서 아무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벤치프레스 없이, 스쿼트 없이, 데드리프트 없이 운동하는 법. 물론 그렇게 해도 근육 자극에는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컨텐츠에 들어가서 그런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벤치프레스를 진짜 잘해. 벤치프레스 뭐 한 180으로 한 10개씩 쳐.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가슴으로 막 매기면서 뭐 140, 160으로 뭐 그냥 데일리로 해도 문제 없을 정도의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분들이 벤치프레스 없이 가슴 운동하는 법, 이런 컨텐츠를 거들떠나 볼까요? 벤치프레스 없이, 스쿼트 없이, 데드리프트 없이 좌회전하세요. 몸 잘 만드는 법, 근력 강해지는 법,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대부분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거 없이 목적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있으니까 자꾸 공급이 생기는 거죠. 이상한 공급이에요. 약물 얘기는 일절 없어요. 어떤 선수는 어떻게 몸을 만들었다, 벤치프레스 없이. 와, 대단하네. 어떻게 했지? 약물 얘기는 일절 없어요. 무조건 뭐 무슨 운동기구가 좋더라, 뭐 파나타 머신으로 만들었다, 뭐 무슨 무슨 해머 스트렝스 머신이 어쩌고, 뭐 사이벡스 뭐 하체 스쿼트 머신이 어쩌고, 다 그 맥락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못해서 내가 해당 운동을, 해당 기본적인 부분을 못해서 못하는 거랑, 평소 운동할 때, 그리고 잘하는데 언제 해도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고, 아는 것도 많고, 내 몸으로 체득도 충분히 돼 있고, 다 완벽한데 그걸 굳이 지금 내 훈련 목적과 방식에 적용을 덜 시키는 사람, 혹은 안 시키는 그런 사람과는 진짜 차이가 큽니다. 제가 이건 항상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는 건데, 못해서 안 하는 거랑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그 천지 차이입니다. 벤치프레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체스트 프레스 머신 뭐 이런 거 시켜보면 자세에 뭐 구분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체스트 프레스 머신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벤치프레스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체스트 프레스는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동작이 동일하다고 하여 내 몸이 받아들이는 자극, 그리고 약 2km 앞 그 운동의 우회전하세요. 효과가 같을까요? 안 같거든요. 다르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약 400m 상식적으로 시속 60km 생각해봤을 때. 구간입니다. 이어서 시속 60km 그래서 3대 운동은 무조건 필요해요. 단속 지점입니다. 일단 지금 제출이 방법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하기 싫어,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3대 운동은 필요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이걸 다시 운동적으로 풀어봐도 벤치프레스 할 때 그 어떤 거보다 신경 쓸 거 많으실걸요? 잠시 후 시속 60km 아까 말했던 손바닥부터 이동식 손목, 단속 팔꿈치 지점입니다. 위치, 팔꿈치 구부러지는 정도, 그립의 너비, 어깨는 어떻게 하고, 머리통은 어떻게 잡아놓고, 등 어쩌고 저쩌고 많아요.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체스트 프레스 머신 앉아서 핀 꽂고 밀면 되죠. 팔꿈치 거지같이 해도 밀리긴 밀립니다. 벤치프레스는 뭐 하나 잘못하면 밀리는데 벌써 이상해요. 안 밀리거나 다치거나.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다라는 건 무조건 운동을 잘하는 겁니다. 3대 운동은 뭐 3대 운동 외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척도의 기능을 하는 운동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3대 운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중량은 왜 굳이 중량을 그렇게 쳐? 이분을 예로 들어서 약간 조금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신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기관 선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영상 올린 것들을 제가 좀 보면 목표가 이거예요.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스쿼트 140kg로 10개 하시는 거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셨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벤치프레스는 스쿼트만 너무 목표를 잡는 게 좀 그래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이제 예전에는 했으나 예전에는 뭐 130으로 한두 개, 뭐 120으로 두세 개 이렇게 했었고 100kg로 한 12개씩은 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하다 보니 100kg로 10개가 되나 보자 하고 100kg로 그날 6개 하셨거든요. 물론 그 전에 몸풀기로 엄청나게 자극이 쌓여있다 보니까 풀 컨디션의 가슴으로 6개 하셨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운동 능력에 그런 딱 그 정도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세계 선수권대회 우승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구심을 막 품는 거죠. 필요 없잖아, 거봐.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필요 없잖아. 자극이 제일 중요하고 머신 좋은 거 쫓아다니면서 하면 파나타, 사이벡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약 있는데 700m 앞 우회전하세요. 여러분이 설기관 선수인가요? 약 300m 앞 시속 50km 그 운동 방식으로 만 명이 시작해서 한 명이 만 명이 뭐야? 한 10만 명이 시작해서 한 명이 된 게 설기관 선수예요. 나머지는 그 운동 방식이 맞는 거라고 맹신하면서 했다가 안 돼서 유명해지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운동 방식, 자세나 세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운동을 참고는 하되 그분의 운동하시는 스타일을 보고 거봐 무게는 필요 없잖아 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건 조금 곤란하다는 얘기죠.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요즘 유명하신 뭐 박재훈 선수, 김건우 선수, 김광민 선수는 운동을 워낙 정석적으로 잘해서 그분은 참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박재훈 선수, 김건우 선수가 운동하는 방식을 보고 좀 카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요즘 좀 괜찮다고 느끼는 게 그분들은 운동에 대해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시고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운동하는 스타일도 확실하게 중량을 얹어야지 뭐 약물 사용자일지라도 중량을 얹어 놔야 확실히 근육이 자란다는 그런 생각이 저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실 제가 어떻게 좀 초보자분들이 운동을 좀 따라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외적으로 다른 보디빌더분들 운동하시는 거 보면 약물 사용자의 경우에 몸은 너무 좋은데 운동을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즉 유명세에 비해서 자기 기준에 맞게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약 300m 너무 많아요. 우회전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일반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면 조건이 아예 다르잖아요. 약물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내추럴 운동 방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약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하세요. 운동을 했을 경우에 동일하게 운동을 하면 과연 결과가 같을 것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가운데 차로를 이용하세요. 그런 것들이 물론 내가 팬심에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운동 방식을 따라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운동 방식을 따라하면 함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 진짜 약 300m 나 내추럴인데 기보호 좌회전입니다. 이 사람 운동 방법 따라해도 다른 도로로 괜찮은 진입하지 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론 그런 판단들이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보면서 유튜브에 나오는 거 조회수 많고 유명하면 따라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안 치는 게 되게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몸이 좋은 사람들이 무게 안 치는 거 보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100kg로 10개 하는 사람이 있고 150kg로 10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이 동일한 유전자 복제인간이라는 가정하에 가슴이 누가 더 좋겠냐 이 말이죠. 물론 150kg를 파워리프팅 스타일로 신전을 많이 걸어서 가동범위를 줄인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한다, 그리고 100kg는 정자세로 한다, 이런 변수 빼고 동일한 자세로 동일하게 동일한 템포로 동일한 자세로 무게만 변수로 두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무조건 이거 100kg가 더 100kg로 하는 사람이 더 가슴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변수가 무게밖에 없는데. 무조건 150kg로 10개 하는 사람이 더 좋겠죠. 가슴이, 가슴뿐만 아니라 어깨도 팔도.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사실상 우리가 자꾸 그냥 일부러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죠. 힘드니까. 이거 역시도 힘드니까 그냥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장 무게를 못 왼쪽 들겠으니까 차를 이용하세요. 무게를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의 운동을 보면서 계속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잠시 후 기보호 그게 좌회전입니다. 맞나요?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 이제 좀 지나가고 가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는 드는 게 맞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도착했네. 여긴가? 무게건 3대 목적지에 운동이건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이러한 있습니다. 생각의 경로 안내를 고리를 통해서, 종료합니다. 이거 맞나?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통해서 저는 3대 운동을 위주로 하고 무게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냅다 무식하기만 하지 않아요. 그냥 냅다 무식하기만 해서 올릴 수 있는 무게는 한계가 있어요. 어이씨, 왜 이렇게 좁아?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3대 운동을 잘하면 다른 운동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삼대 운동을 디테일하게 잘하면 다른 운동을 못 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자극도 잘 주면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이거에서 제가 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좀 이거는 설명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극단적인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분들은 조금 자세가 너무 극단적이고 좀 편향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그분들 중에도 해박한 지식과 확실한 운동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몸도 좋고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그래, 그럼 이 사람도 무게 잘 치고 3대 운동 잘하니까 운동도 무조건 잘하고 지식이 해박하겠구나 라는 설명에서 조금 제외돼야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3대 운동을 무겁게 잘 안전하게 하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운동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복잡한 걸 전부 다 클리어 해나가면서 그걸 더 어렵게 무거운 중량으로 해낸다? 그럼 무조건 그걸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궁극적인 운동의 지향점은 사실상 3대 운동을 빼고서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뭐 약물 사용자라거나 아니면 유전자가 진짜 그냥 요즘 소위 말하는 공룡 유전자가 아니고서는 거의 힘들다는 거죠. 태어났는데 밥셉이야. 태어났는데 GPS로 내가 있는 곳 위치를 보니까 사모아 섬이네. 그래서 내가 사모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들 제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일 파는 사람이 대들 300씩 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랑 압수하다가 손목 골절되고 막 이러는 동네라서 그런 데는 제외고, 일반적인 케이스를 봤을 때 무조건 3대 운동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솔직히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이한 케이스 빼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뭐 많이 주절거려 보겠습니다. 도착했으니까 운동하러 가볼게요. 벤치프레스 할 때는 벨트, 손목보호대는 이미 들어있고, 초크는 써도 되는데 안 되는데 있으니까 잘 봐야 되고, 팔꿈치 보호대, 헬스장에선 당연히 실내화, 이렇게 챙겨서 운동을 올라갑니다. 회원분 2분 계시고, 확실히 겨울이다 보니까 온풍기랑 나오고는 있는데 실내가 좀 춥긴 춥습니다. 몸을 잘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칭 하는 곳은 은은하게가 아니고 확실하게 바닥이 따뜻하네. 엄청 좋네. 그나마 다행이다. 바닥까지 냉골이면 몸풀기 조금 빡셀 뻔했는데, 아무튼 스트레칭 존은 뭐 부분적이긴 한데 바닥이 따뜻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건 이렇게 써있으면 좋죠. 말을 안 해주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자마자 옷 그냥 바닥에 벗어놓고 가방 던져놓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덤벨 그냥 어디 뭐 그냥 누구 맞추려는 것 마냥 갖다 그냥 세려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런 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 이런 건 좋네. 동이 트니까 좀 또 다른 느낌이네. 요 한 군데는 아주 기깔나게 이쁘게 해놨습니다. 1일 이용권을 여기서 링크로 결제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회원분 덕분에 겨우 결제는 하고 들어갔는데, 야간에 1일 입장을 하러 직원분이 안 계실 때 오기에는 조금 에러가 있네요. 지하 1층. 주차장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차단기가 열려 있어서 시간 제한 없이 주차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리는 뭐 근데 지금은 굉장히 널널해요. 당연히 오전 시간이니까. 이 차는 아까부터 계속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데 괜히 연락했다가, 요즘은 괜히 오지랖 넓게 했다가 요즘 욕먹습니다.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는 걸 아예 신경 안 쓰고 지나가네. 사람이 먼저지. 가는 것도 사람이 먼저지. 테이스트 피트니스는 안에 시설도 그렇고 뭐 엄청 막 화려하게 그런 건 없어도 그 거울이랑 그 가운데 있는 그 초록색 풀 빼고 엄청 화려한 건 없더라도 뭔가 알차게 머신도 있고 렉도 3개 있고, 스미스 머신은 렉이랑 다 합쳐진 걸로 돼 있어서 스미스 머신으로만 치면 한 약 4개 되는 300m 거 앞 같고, 고가차도 케이블 머신 2개, 그 다음에 러닝 머신 엄청 많고. 잠시 후 고가차도 일반적으로 오른쪽 도로로 운동하시기에는 주행하세요. 큰 무리가 없는 것.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잠시 탈의실도 후 너무 좁지 오른쪽 않고 방향입니다. 씻질 않아서 샤워장을 못 봤네. 한 가지 단점은 1일 입장을 이렇게 저처럼 새벽 시간에 직원들이 안 계실 시간에는 하게 되면 이제 결제하고, 보통은 키오스크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도 꽤 있는데 여기는 결제할 수, 아까 입구에서 제가 영상에 담은 것처럼 입구에 QR은 있는데 결제만 하게 해놓고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서 이상하네 싶었죠. 아니, 왜 약 당연히 300m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앞 생각하고 기보호 갔냐면, 좌회전입니다. 왼쪽 워낙 차로를 이용하세요. 네이버에 상시 뭐 24시간 이걸 워낙 강조를 해놔가지고 당연히 뭔가 1일 입장은 새벽에 가건 뭐 잠시 후 언제 가건 기보호 뭐 될 좌회전입니다. 것처럼 이렇게 이어서 써 있어가지고 목적지 간 주변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의 여기 어때? 테이스트 피트니스 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회원이면 너무 좋다. 부족함 없다. 단 저처럼 이렇게 1일권을 끊고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라면 직원분이 안 계시는 이런 새벽 시각에는 사실상 입장이 불가하다 입니다. 끝.